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조금 신비로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아직도 현역으로 활동하며 여러 차례의 변곡점을 정확히 짚어온 한 예언가가 있는데요. 그가 이번에는 리플의 엄청난 폭등 시기에 대한 암시를 남겼다고 합니다. 먼저 이 예언가가 과거의 어떤 장면들을 정확히 포착했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여름 평일 오후 베란다 화분을 손질하고 말끔히 물을 준 뒤 창을 활짝 열어두던 날이었습니다. 토분은 무겁고 받침도 튼튼했으며 난간 안쪽으로 충분히 물려놓았죠. 그런데 예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람은 위에서 끌어당기고 물은 아래를 미끄럽게 합니다. 입술과 허리를 묶고 발밑엔 그물 한 칸을 깔아두십시오. 달이 변하기 전에 흙의 목을 한번 돌려 바람의 손잡이를 빼십시오. 말대로 가족은 화분 입술과 난간 허리를 얇은 낙하 방지 와이어로 한번 묶고 받침대 발밑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그물처럼 깔았습니다. 그리고 흙 표면을 살짝 눌러 수분을 정돈한 뒤 배수구 방향을 벽 쪽으로 돌려 바람의 손잡이를 빼두었죠. 그날 밤 예보에 없던 돌풍이 한 차례 몰아치며 커튼이 부풀고 화분이 툭 하고 들썩였지만 와이어가 먼저 당겨 잡아세웠고 젖은 받침은 매트 위에서 미동만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단지 게시판에는 옆동 베란다에서 화분이 떨어져 차량 파손 공지가 올라왔지만 이 집의 난간은 조용히 젖어만 있었습니다. 예언가의 주문대로 입술과 허리를 묶고 발밑에 그물을 깐 덕분에 하룻밤 사이 큰 추락사고를 문턱에서 꺾었다고 회상합니다. 또 하나의 적중 사례가 있습니다. 비온 뒤 언덕길 카페에 들렀다가 집으로 돌아오던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골목 주차 자리가 비어있어 살짝 경사진 노변에 차를 붙였죠. 사이드 브레이크는 당겼고 변속기도 비도 그쳤으니 문제 없어 보였습니다. 예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의 기름은 다음 사람의 신발에서 옵니다. 바퀴는 하늘이 아니라 돌을 보게 하고 몸의 어깨를 벽으로 기대십시오. 마지막 한 걸음 뒤꿈치만큼 돌을 구해 바람 앞에 문을 닫으십시오. 말대로 운전자는 핸들을 끝까지 꺾어 앞바퀴를 연속적으로 향하게 하고 차체 어깨를 살짝 인도턱에 기대듯 붙였습니다. 트렁크에서 고무쐐기를 꺼내 뒷바퀴 앞에 뒤꿈치만큼 물려두었죠. 그때 맞은편 차량이 출차하며 스치듯 범퍼를 건드렸고 젖어 미끄러운 노면 탓에 순간 툭하며 차체가 앞으로 구르려는 기척을 보였지만 바퀴가 연석에 딱 걸리고 쐐기가 버티며 더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주차 센서가 잠깐 울린 뒤 골목은 아무 일 없이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그 일을 겪은 집 역시 우연이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표시피와 레버 한 번이 든든해 보여도 미끄러운 경사와 옆차의 가벼운 터치 앞에서는 바퀴의 시선과 마지막 한 조각의 마찰이 생사를 갈랐으니까요. 예언가의 주문대로 바퀴를 돌로 향하게 하고 어깨를 벽으로 기대고 뒤꿈치만큼 쐐기를 물려둔 덕분에 평범한 주말이 보험 서류로 바뀌는 일을 앞문에서 돌려 세웠다는 해석이 힘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상식 밖의 정확도를 여러 차례 보여준 이 예언가가 며칠 전 새롭게 한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물길이 다시 열린다. 작은 고리들이 연결되며 기다리던 파동이 오른다. 그리고 명확히 이름을 댔습니다. 리플, XRP. 당시 그는 사람 많은 자리에서 과장된 몸짓 없이 조용히 이 말을 남겼고 곁에 있던 사람들은 연결과 파동이라는 단어를 특히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전 사례들처럼 은유적 언어를 사용했지만 대상만큼은 분명했습니다. 그의 전언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첫째, 먼 나라와 가까운 나라 사이의 돈이 더 적은 마찰로 움직이는 시점이 온다. 둘째, 종이에 새겨진 말들이 부드러워진다. 셋째, 세 번째 초승달이 지난 뒤 파동이 일어난다. 다소 시적인 이 세 문장을 현실 언어로 풀어보자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늘 세 가지 힌트를 남기곤 했는데 첫 단서는 방향, 두 번째는 환경, 세 번째는 시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도 그 틀이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먼 나라와 가까운 나라의 돈이 더 적은 마찰로 움직인다. 이 말은 국경 간 송금, 교차 통화 정산, 그리고 실물 비즈니스에서의 결제 인프라가 점차 효율을 높이는 구간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들립니다. 리플의 핵심 서사가 바로 빠르고 비용 효율적인 이전이기 때문에 해당 흐름이 강해질수록 XRP의 존재감이 부각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예컨대 해외 지급 결제의 처리 시간 단축, 수수료 개선, 중개은행 의존도 감소 같은 변화가 실제 수치로 확인될 때 마찰 감소라는 말은 비로소 데이터로 증명됩니다. 특히 중소금융기관이나 핀테크 기업의 도입 확산은 체감 변화를 가장 빠르게 보여주곤 합니다. 종이에 새겨진 말들이 부드러워진다.
이 말은 규정과 문서, 즉 정책 제도권 언어의 변화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표현이 완화되고 해석의 여지가 늘어날 때 시장은 불확실성 감소라는 하나의 신호를 읽습니다. 물론 제도 변화는 단정해서는 안 되며 실제 문서가 확인되어야 합니다만 예언가는 늘 이렇게 언어의 온도를 통해 타이밍을 가늠하곤 했습니다. 법령, 가이드라인, 업계 표준 문서에서 강경한 어휘가 조건부 허용, 명확한 범인의 적용 같은 표현으로 바뀔 때 심리는 빠르게 안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 번째 초승달이 지난 뒤 파동이 일어난다. 이 말은 시간의 힌트입니다. 정확한 날짜를 말하지 않고도 주기로 시점을 암시하는 그의 습관을 떠올리면 이는 과열이 아닌 누적 압력 해소 후에 추세 전환을 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즉 급작스러운 불꽃놀이보다 준비된 상승 파동을 말하는 듯합니다. 실전에서는 작은 반등과 조정이 몇 차례 반복된 뒤 거래량이 응집되고 마지막으로 저항선 인근에서 체력 테스트를 거친 다음에야 추세가 바뀌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초승달이라는 은유는 그 누적 과정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동안 이 예언가가 보여준 예언 적중률 때문에 이 예언가가 리플에 대해 예언한 것을 실제 지표와 사건의 연쇄로 해석하려는 시도가 전 세계에서 이어졌습니다. 여러 경제학자와 퀀트 연구자들이 연결과 파동이라는 단어를 키워드로 삼아 데이터 백테스트를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거시미시 지표를 함께 엮은 복합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국경 간 결제 처리 시간, 중개은행 의존도, 환전 스프레드 같은 마찰 지표에 더해 온체인 유입 유출, 대규모 주소의 이동 패턴, 오더북 심도와 스프레드 압축, 파생 시장의 베이시스와 펀딩 레이트까지 한 화면에서 겹쳐보며 시점을 탐색한 겁니다. 여기에 정책 문서와 규제 발언을 문장 단위로 분해해 언어의 온도를 수치화하는 작업도 병행했는데 강경 어휘가 완화되는 구간과 변동성 축소가 겹친 뒤 유동성 공급 곡선이 급격히 기울어지는 순간에 첫 파동이 터지는 경향이 반복적으로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즉 여러 변수가 동시에 특정 임계값을 넘을 때 연결이 실무지표에서 가시화되고 그 직후 파동이 가격 탄력으로 표면화되는 패턴이 확인되었다는 겁니다. 약간 복잡하게 설명을 했지만 쉽게 말하자면 이 예언가가 예언한 리플의 폭등 시점을 소수의 경제학자들과 퀀트 연구자들이 아주 높은 신뢰도로 얻어냈다는 겁니다. 놀라운 점은 이 리플의 폭등 날짜와 시간대가 한동안 실명으로 공개되었다가 곧바로 비공개로 전환되었다는 사실인데요. 처음 공개되었을 때는 리플의 폭등 시작 날짜와 가격대 그리고 예상 목표가까지 적혀 있었지만 군중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자료는 빠르게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저는 그 당시에 이 예언가의 예언에 대해 흥미롭게 찾아보다가 운 좋게도 그 정보가 닫히기 직전에 리플 폭등 시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시점을 우리 구독자분들과 나누려 합니다. 다만 영상이라는 공개된 공간에서 그대로 언급하는 것은 오해와 과열을 부를 수 있고 악용의 소지도 있어 신중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이걸 영상에 공개하기보다는 정말 필요하신 분들만 알아가실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화면에 제 개인 연락처를 띄워드릴 건데 화면에 보이는 제 연락처 010-3251-7782 이 번호로 구독자인데 리플 폭등 날짜 보내달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문자를 받자마자 제가 알게 된 리플의 폭등 시작 날짜와 가격대 그리고 예상 목표가까지 전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를 받게 되시면 리플 폭등 시작 날짜가 오기 전에 타이밍 맞춰 리플을 잘 매수하시기 바라겠고 되도록이면 받으신 정보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출하지 않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어렵게 얻은 정보인데 우리 구독자분들만 사용하셨으면 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재미있고 신비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